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쭉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이다.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죠. 누가 탄소 중립 CLT도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가자. 탄소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이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선진국이 탄소 배출을 강화하고 이걸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2025년, 2050년부터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세금이 걷겠죠. 세금을 걷고 뭐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탄소 배출을 우리도 2025년도부터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행위를 하면 엄청난 탄소 배출이 돼요. 콘크리트, 스틸 엄청난 탄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 뭐냐가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70층 건물을 목조로 짓겠다. 그냥 순수 목조로만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아파트를 이제 12층 아파트를 목조로 짓겠다. 요즘 다 난리죠. 우리나라도 5층 이걸 쳤죠. 이유가 뭘까? 탄소 배출 중립이 그 건축 영향이 왜 이 영향일까를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되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생산을 한다. 이게 탄소 배출하고 뭔 상하냐 이제 하는데 요걸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생산물이라는 게 있죠.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원유가 있고 광물이 있고 농산물이 있는 거잖아요. 천연 자원을 생산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생산 능력이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1년에 뭐 한 번 농사를 지면 되지. 근데 이거를 과학기술, 제조업을 발달해서 농사를 3번 질 거냐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할 거냐. 그래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생산 능력이 발전하는 게 경제 발전인 겁니다. 경제 발전.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서 생산 능력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생산 능력 개발, 알았죠? 생산물, 천연 자원을 개발을 하는 생산 능력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죠? 찰리 채플린의 인간이 기계화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기술 개발, 포드 방식의 대량 생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연 자원물이 있는데 생산을 10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인력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 그래서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10,000개. 그게 경제 발전이 된 겁니다. 이게 기술 개발인 거예요. 방직 공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천을 만드는 시대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한 이게 경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선진국이 이런 거를 토대로 경제 발전을 했어요. 한때는 탈산업화 얘기도 있었죠. 탈산업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능력이 이제 굴뚝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컨설팅, 고부가치 사업으로 가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가자.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인도가 세계의 사무실. 어떻게 보면 인도의 개발 방식이 좋은 거죠. 미래 산업이니까 소프트웨어, 뭐 회계, 의학,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1990년대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지식 경제를 탄생하고 물건보다는 지식의 생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대부분이 이제 제조 공장을 이제 줄이는 거죠.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는 거죠. 서비스업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산업화, 탈산업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품을 만드는 게 여전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수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인 거야. 결국은
한때는 야 인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은 제조업이 강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조업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조업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세계 코로나 터지면서 이 생각이 더 높아졌는데 결국 서비스 성장이라는 게 새로운 동력이라는 믿음을 단지 이제 환상인 거죠. 서비스업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자제. 미국에서 갑자기 제조업을 하겠대.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금융으로만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제조업이 있어야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유 이게 원자재 상승, 국제 교역, 새로운 공급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세계화잖아요. 세계화. 너는 석탄을 캐. 나는 그걸 수입해서 그 화력 발전소를 돌릴게.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이번 느꼈죠? 미국도 야 제조업해 안 되겠어. 강한 제조업이 국가 안보 얘기까지 나와요. 국가 안보의 초석이야. 국제 거래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금 파동이 일어나고 원자재가 오르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어떻게 그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비스업이 있는데 기반 베이스가 약해지니까 무슨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 원자재가 있어요. 우리가 적도 기니가 있어요. 적도 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 1인당 GNP가 2만 달러야. 아파트에서 1위야. 근데 왜 우리가 모르지? 이게 95년부터 2010년도까지 GNP 성장이 매년 18.6%야. 거의 중국 수준이죠? 중국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왜 그럴까요? 이게 적도기니의 경제적 기적인가요? 아니야. 왜 그럴까? 그냥 원유가 개발됐어. 천연 자원이 발견된 거야. 1996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적도기니 치면 미국이 여기다가 지금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이 반대하고 뭐 러시아가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생산물이 있어. 기니에 생산물이 있어요. 천연 자원의 생산물이 있는데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야. 미국 공장에서 원유를 정유하고 이런 능력은 이 나라에 없어. 미국 공장이야. 미국 공장이 생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 발전은 그 나라는 없는 거죠. 경제 발전이 없는 거야. 생산 능력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하는데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베네수엘라가 선진국이었어요. 되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냐면 천연 자원, 원유가 나와. 근데 생산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왜? 똑같아. 적도기니나 똑같아. 이 나라도 미국이 생산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아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미국이 까딱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퇴출해. 국유화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왜 우리가 해보자. 이거를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야. 야, 우리가 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게 망한 거야. 차라리 기니처럼 그냥 미국이 한 걸 냅뒀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이 없잖아요. 경제 발전이 없으니까 이거를 국유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어. 파산합니다. 파산하는 거야. 돈도 없고 이제 답도 없는 거죠. 이거 다시 미국이 이거 쉽지가 않죠.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걸 정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러다 갑자기 야 미국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맞는 얘기야.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니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왜? 경제가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야. 한 방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건 없지만 우리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경제 생산 능력이 있었고 우리 GS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를 갖다가 원유를 들어서 정유해서 또 수출도 하잖아요. 거꾸로죠. 기름 한 방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탈산업화, 개발도상국도 조숙한 탈산업화를 해요. 정치적인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우리도 서비스 산업하고 우리도 제조업 우리 농업 그만해. 농업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불하지.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망하죠. 망해가고 있죠. 무슨 뭐 백신이 에이즈라고 그러고 있고 뭐 이상한 분이시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자. 90%가 국민이 반대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자.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죠. 그다음에 터키도 마찬가지인 거죠. 탈산업화를 하겠다면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탈산업화 선언합니다. 우리도 금융 서비스하고 막 이런 거죠. 터키도 난리죠. 제가 봤을 때 터키가 제일 위험합니다. 터키가 지금 뭐 휴지 조각이 되죠. 이 나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걸 금지시켰죠. 왜냐면 이 나라의 화폐를 쓰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게 자고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요. 농산물 공산물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터져서 이것도 더 가속화되는데 성장의 한계가 생긴 거예요. 선진국의 생각에서는 봐요. 천연 자원은 고갈됩니다. 이게 고갈이 되면 생산 능력은 어떻게 해요? 뭐 있으면 뭐예요? 생산한 물건이 생산물이 없어졌는데 잘 보세요. 생산 능력이 발전을 했더니 기술 발발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환경 파괴를 일으킨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생산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생산물을 찾아. 이게 뭘까요? 새로운 생산물이 뭘까요? 에너지 뭘까요? 에너지 태양열을 가지고 태양광을 가지고 그러면 전기를 만들고 그게 새로운 생산물이죠. 그걸로 새로운 제조업이 되는 거죠. 태양광 전지판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이 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전 주식 안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좋아합니다. 땅. 남는 건 땅이다. 뭐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제조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조업. 그래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해야 돼.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뭐 테슬라가 왜 주식이 오르고 이런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그런 책임감, 지역사회의 침묵 모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ESG, 우리는 ESG 경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요즘 TV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봅시다. 건축.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에 새로운 생산물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옛날부터 저는 했어요. 이거 뭐 목조. 저는 목조라고 본 거예요. 새로운 생산물은 나무야. 나무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왜 친환경적이냐? 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왜 져야 되냐? 이게 인문학적으로 집짓기 뭐 이런 시장을 만들었죠. 왜? 남양주에 2009년도에 캐나다 정부랑 남양주에 4층 목구조를 지었어요. 4층 목조주택 2009년도. 자, 이거 접니다. 이거 접니다. 2009년도. 날씬했네. 젊었어요. 캐나다 분이시네. 정택 소장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남양주의 최초 에코빌리지라고 4층 목조주택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너무 빨랐어. 2009년도에. 네, 2009년도 너무 빨랐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
땅콩집을 졌죠. 땅콩집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값으로 한 달 만에 단독주택을 짓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목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나게 커지죠.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너무 강해요. 부동산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다시 추락하고 있어. 야, 환경이 뭐 필요 없어. 부동산 돈 벌자. 그걸로 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2050년부터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 2050년부터는 탄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신축 건물을 콘크리트로 쳐? 비싸. 왜? 탄소 세금도 내야 돼. 지금도 비싼데. 왜 콘크리트와 철근과 목조 중에 탄소 배출, 목조에 탄소 배출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별도로 얘기할게요. 별도로 기니까 별도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나무로 새로운 제조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져야 되는 거죠. 아파트, 공동주택 4층 이상, 5층, 6층. 그래서 지속가능. 도쿄가 지금 70층 목조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왜 질까요?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이거를 탈퇴하는 게 건축인 거예요. 건축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거죠. 건축의 새로운 생산물, 나무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지만, 나무가 없지만 새로운 제조, 새로운 경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 원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니에 원유가 많이 나와. 적도 기니. 근데 의미가 없다고요.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태양광 전지판 새로운 산업이라 했죠. 태양으로 새로운 제조업과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하겠다 해서 태양광 전지판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개발하는 나라가 있어요. 두바이. 원유가 나오는데 이걸 알거든. 이걸 잘 알거든. 야, 전지판 깔아. 사막에도 전지판 깔아. 근데 전기 수출해. 어디다? 태양광. 원유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난 태양광이 있는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막 사막이잖아. 사막 얼마나 많아. 햇볕의 양이. 그 산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프랑스 16층 아파트 짓겠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이거 목조주택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대한민국 1996년도에 산림청에서 5층 아파트. 대단. 5층 아파트. 2009년도에 4층 졌는데 2019년도 10년 지나서 한층 올라갔어. 한층. 우리 언제 쫓아갈 거야? 언제 쫓아가? 캐나다는 30층 졌습니다. 캐나다 30층 졌어요. 미국도 짓고 지금 영국도 짓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그 새로운 기술. 일본 이게 몇 년도라? 2009년도네요. 2009년도에 6층. 이거 일본입니다. 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으로 목조 아파트를 져놓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고 있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야. 왜? 일본은 지진에 콘크리트 아파트가 엄청난 돈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드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럴 바에는 나무를 짓자.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2009년도부터 벌써 이걸 한 거야. 6층짜리 아파트 건물 짓고요. 이 내부에 다 붙였어요. 등도 달고요. 식탁도 놓고 해가지고 테스트 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고 있는 거야. 2009년도에 일본은 벌써. 이거의 기술은 CLT입니다. CLT라는 게 나무 하나는 약하지만 나무를 베니아판이 합판이라는 게 나무 얇은 걸로 계속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강해집니다. 그거를 벽체로 만드는 거. 벽체. 그런 새로운 제조업이 생기면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거죠. 캐나다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CLT가 콘크리트보다도 9배 강하고 철골보다도 2배 강해요. 목조 CLT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의 그러니까 무게,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 그러니까 초고층으로 짓기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원자재로 콘크리트를 짓는데 탄소 배출이 없어.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거죠. 나중에는
이 목조로 목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또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다시 부시고 그걸 뭐 재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돌을 깔고 또 하는데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목자재는 재활용을 또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목조로 된 건축물을 부셔서 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탄소 중립을 하고 선진국이 난리를 치냐면 새로운 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에 모든 산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탄소 배출 그 G7이 뭐 난리치고 하는 게 자동차 산업과 이런 쪽에 왜 테슬라 주식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산물과 새로운 제조와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건축가라서 건축이 새로운 나무, 새로운 제조, 새로운 경제 발전, 새로운 아파트가 대한민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탄소 배출의 건축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나무로 어떻게 건축물을 질 것인가, 어떻게 고층 건물로 갈 것인가, 2층만이 아니라 땅콩층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